자, 근데 오늘 사건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오늘 재판은 친부가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 그런 친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어요. 어제 항소심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떤 사건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던 아버지가 지난해 1월 당시 이제 21살이었던 딸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생이 됐으니까 밥 먹자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강제 추행한 혐의, 성폭행까지 시도한 걸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11월에 재판 중에 결국 딸이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난 5월,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유서입니다. 지난 5월에 1심에서는 일단 이 친부라는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친부라는 사람 그리고 검찰도 둘 다 항소를 한 거예요. 자, 한쪽은 형이 너무 중하다. 한쪽은 형이 너무 가볍다. 네. 검찰은 10년 구형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낮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지금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니라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된 상태라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 예.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인정이 되기 쉽도록 강제추행까지만 기소를 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기존 사례들을 살펴봐도 사건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친족 간에 강간까지 이르지 못한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그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 강간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적용이 됐다는 점, 이런 사례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강간 혐의가 되려면 검찰이 다시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일단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예. 1심 재판도 났고 예. 지금 와서 추가 기소를 한다는 거는 좀 쉽진 않은 네, 예. 일단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네. 텐데 이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이렇게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친부 측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모의를 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판 과정에서 예. 이 피고인이 이제 1심 판결 선고가 됐고 네.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너무 적게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부터 지금까지 어제 첫 재판까지 예.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예.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자신의 범죄 행위에 자해서도 거의 세상에서 용서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를 완전 부인하면서 친딸을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친딸이 이것은 잘못 고소했다. 이건 무고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친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가 녹음된 상황인데 그것을 부인을 해야 되니까 부인을 해야 자신이 범죄가 무죄가 되니까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신은 그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만취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그러면서 이 친딸에 대한 인신 공격까지 지금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친부라는 사람 측에서 이 딸에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금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탄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제 그 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예.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웨스턴 마크 효과라고 그래서 그 이혼한 가정, 해체된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실 유년기에 물리적으로 근거리에서 보낸 사람들은 이런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친족 간의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해체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특히 이런 친족 간에 뭐 아버지나 이런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정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종의 프레데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포식자라고 그래가지고 예. 재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문제 네. 굉장히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성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구속되는 사례는 17%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라는 거는 그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혼까지, 피해자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반인륜적, 폐륜적인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것이냐. 그런데 불과 2년 전, 3년 전에 판결을 제가 찾아보니 그때 당시에는 실형이 나온 것만으로도 실형이 나왔다 이 정도로 뭐 이 정도 사건이면은 2년 6개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예. 과연 이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는 선고냐, 이게 맞는 양형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5년. 그 뒤로는 쭉 5년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하면 보통 절반을 선고한다라는 그냥 틀에 박힌 틀에 박힌 그 소극적인 재판부의 자세로서 1심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지금 피고인의 태도가 진짜 방송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1심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소는 이 사건의 친족 성폭력 문제에 주목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좀 그 주목하는 거에 따라서 글쎄요, 이 양형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